이게 정말 자수로 만든 거예요? 정말 그림 같아요. 그치, 나도 처음에 그린 건 줄 알았어. 자, 감동의 시간은 끝나셨나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주인공은 전통 자수가 이정희 씨입니다. 와, 이거 진짜 디테일 섬세한 거 좀 보세요. 근데 진짜 작품도 정말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이정희 선생님들이 또 장애를 갖고 계시면서요.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장점으로 승화된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전통 자수라는 게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는 거잖아요. 어떤 장애가 있으세요? 3살 때 소아마비에 앓으셔서 걷지를 못하셔. 근데 여기 이런 거 보세요. 이거 병풍 사이즈거든요. 근데 장애가 있으셔서 걷지도 못하신다고 들었는데 진짜 이런 작품은 어떻게 만드시는 건지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직접 수많은 모습을 봤는데 조그만 꽃 한 송이 만드는데 앉아서 2~3시간 정도 걸렸어요. 작품 하나를 완성하시는데 짧게는 뭐 몇 시간이지만 길게는 몇 년이 걸린대요. 그 어떤 작품을 수놓다가 기절하신 적도 있고요. 근데 그 자수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자수 자체만으로도 봐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자수가 신석기 시대부터 자수를 했었다고 그래요. 신석기요? 믿을 만한 정보인가요? 자수 여자 책에 저도 봤어요. 나를 못 믿는 건가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전시회 몇 번 가지셨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것도 선생님 인기 비결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전통 자수라고 하면은 뭐 베개, 뭐 침구류, 뭐 쪽두리 뭐 이런 전통적인 거를 주로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이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넥타이, 뭐 목걸이 이런 것들도 만드시고 그 중에 몇 개는 이제 특허도 많이 내셨대요. 근데 이정희 선생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신 작품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1990년대부터 공예작품전에서 40번 이상 수상했고요. 이 중 대상 받았던 시집 가는 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청와대에 기증도 됐어요. 지난해에는 장애인 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어요. 30년 자수 인생의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결과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고난의 과정이 있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다 극복하고 나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하죠.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저는 이정희 선생님께서 무엇보다 장애를 극복하셔서 그렇죠? 대단한 예술 작품을 만드시잖아요. 장애를 넘어란 좋아요. 그리고요? 저는 그 이정희 선생님만의 작품 세계가 궁금해요. 근데 인터뷰 중에 보니까 뭐 지금 이제 이 정도 한 것도 성공한 건데 앞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새로운 도전을 할까요? 또 전통 자수의 세계를 만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Stitch by stitch, a wondrous new world emerges. You can create anything with a needle and a thread, and that's why embroidery is called art at your fingertips. Today's guest on Heart to Heart is embroiderer Lee Jung-hee.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말에 좀 큰 상을 타셨죠. 장애인 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는데 30여 년 꾸준히 이제 이런 자수의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좀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좀 느낌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런 큰 상을 받으셨을 때. 큰 상을 받았을 때 좋기도 했겠지만은 어깨가 더 무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이제 그 대통령 상도 받은 사람이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도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더 잘해야 되죠? 사실 지금까지 50여 상의 상을 수상을 하셨고 그만큼 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을 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잘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매번 제가 작품을 하면서 네. 그전에는 정말 내가 잘했다 막 사람들이 이러면은 정말 내가 잘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 자수를 이제 한 작품을 딱 놓고 보면 정말 이건 잘한 것 같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막상 표구를 해서 액자라든가 뭐 이런 걸 딱 완성품을 만들어 놓고 보면 네. 또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는 좀 이렇게 했으면 네. 좋았는데 왜 이 색깔이 이렇게 들어갔을까? 이런 것들을 매번 제가 그 작품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 자수는 정말 제가 죽을 때까지 다 해도 네. 정말 또 허점이 보이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 작품성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일본 오사카에서도 한국문화원에서 전시를 아주 성황리에 치르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일본인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떠나요? 네, 네. 그 이제 그 3대 신문에 제가 났는데 네. 그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한국의 색깔이 그 좀 진한 색이고 좀 화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거 색은 좀 중간 계통 색으로 해서 좀 파스텔 계열 색깔로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색을 좋아해서 네. 보시고 그분들의 취향이 그걸 좋아하시는지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 색깔은 정말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이런데 네. 이 자수 색깔은 좀 다르다. 그런 거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우리 전통 자수를 이렇게 그 일본 사람들이 또 좋아한다라는 게 저도 뿌듯했거든요, 네. 사실. 그럼 선생님의 작품을 해외에 전시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아니요, 두 번째입니다. 저 2009년도에 네. 또 같은 시기에 오사카 거기 한국문화원에서 네. 첫 번째를 했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도 5년 만에 또 다시 또 거기서 또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었나요? 어떠한 뭐 문양을 좋아하든지 뭐 색깔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파스텔 네. 그런 색깔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특별히 뭐 가장 인기 있는 뭐 작품이라든지 뭐 모양 뭐 이런 게 있었나요? 네, 그 일본 분들은 아주 작은 소품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3년에 걸쳐서 만든 청룡 백호도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그 작품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것도 물론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는데 그 큰 작품을 보시고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와 하는 그런 표정들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 앞에 가셔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또 제 작품을 좋아해 주시니까 감동적이었고 아, 여기에 와서 또 제 작품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구나라는 걸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뭐 다른 나라에서도 한번 전시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제 꿈은 네. 그 세계적으로 우리 그 전통 문화를 알리는 게 제 꿈인데 내년에는 또 다른 쪽에 미국 쪽으로 좀 가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 사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 자수의 그런 문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아무래도 성격이 많이 다르죠. 실도 다를 거고 그런 뭐 특징도 굉장히 다를 거고. 일본과 이제 중국 좀 비슷한 점도 있겠죠. 우리나라와의 우리나라 자수와의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자수만의 특징이 있다면은 어떤 걸까요? 아, 특징은 이제 그 중국 자수는 푼사실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는 그 꼰사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복에서부터 복식에서부터 저희는 다양하게 뭐 홀레함이라든가 혼수용품부터 액세서리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수가 특징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실의 특징을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죠? 꼰사? 네네. 네, 우리나라 그 명주실이잖아요. 네. 그 뉘에고치에서 나오는 명주실 그거를 가지고 푼사가 있고 반푼사가 있고 꼰사가 있어요. 근데 푼사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매끄럽게 놓는데 잘 표현이 되는데 반면에 또 그 먼지나 이런 게 거기에 쌓이면 털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 푼사가 제일 얇은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실 보풀하기처럼 이렇게 일어나요. 실이. 보풀하게. 네. 그게 매끄럽지 않고 매끄럽기는 한데 그 꼬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에 그 꼬임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연의 그런 재료의 맛 그런 약간. 그래서 그
꼬임을 그 손으로 그 실을 일일이 꼬아서 네. 그 술을 놓게 되면 탄력도 있고 또 그 우리나라의 특성이 그 꼰사에 있듯이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수도 너무 윤곽도 뚜렷해지고 더 모양이 더 살아있는 듯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럼 꼰사라고 하는 것은 더 이렇게 매끄럽게 좀 꼬아서 한 거를 꼰사라고 하는 건가요? 네, 손으로 이제 직접 손으로. 꼬기도 하고 요즘에는 네. 기계가 발달해서 네. 기계로도 꼬아서 나오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을 좀 기계로 꼰 것도 하지만 손으로 네. 꼬아서 하는 걸 더 좋아해요. 네. 성격이 혹시 약간 완벽주의시라서 그러시는 건가요? 기계로 나오시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아니요, 그거보다는 네. 기계로 나오면 실을 그 굵기라든가 이런 게 네. 뭐 가늘고 굵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한 꽃잎을 놓는다고 치면 네. 저는 그 다른 분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푼살을 이용해서 꼬아서 그 처음에는 굵게 하고 그 중간중간 얇게 꼬아서 술을 놓으면 매끄럽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그냥 원 그대로 그냥 꼬임 자체 그 두꺼운 걸로 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두껍고 안 이쁘고 하기 때문에 그 꼰사를 꼬아서 해요. 그 사실 선생님 작품이 청와대에도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2004년에 들어갔었는데 그 시집 가는 날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이 작품도 뭐 굉장히 특별한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 장애인계에 들어서게 된 거는 그때부터예요. 그 장애인 단체에서 뭐 활동하고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장애인 신문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대한민국 장애인 그 미술대전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그 비장애인들 속에서만 제가 그 작품 그런 작품들을 내서 상 타고 그런 것만 위주로 했었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 몰랐어요. 그 전에는. 근데 그게 있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다가 그 당일날 제가 가지 못하고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그 제가 그 가지 못하니까 고속버스를 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되겠느냐고 했더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상을 받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한 3일인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대상을 받으셨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대상까지 받을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대상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받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장애인 문화 그 예술계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작품이 청와대에 기증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로서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기증하면서 제가 영빈관에 초대가 돼서 그때 갔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때 딱 청와대에 걸려있는 작품을 보시고. 아, 너무 좋았죠. 제가 직접 그 영부인 되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 그걸 들고 가서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장애인 그 미술대전 최초로 제 그 작품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작품이 뭐 그 사실 뭐 일반인이 제작하기도 힘든 뭐 섬세하고 정교한 작품이란 평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이런 대회에 나가셨던 거였는데. 근데 저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몸만 불편할 뿐이고 손은 멀쩡하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사람들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을 꼭 견주어서 이렇게 말을 할까 참 의문점도 많은데요.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 비장애인들보다. 그렇지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거기에도 그렇게 평이 써 있더라고요. 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이 안 갔습니다. 이 시집 가는 날 만드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나요? 원래 시간을 소요되는 게 그 하루에 8시간, 평균 8시간 잡고 한 달 정도. 매일매일 8시간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병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루에 이렇게 8시간씩 앉아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힘들죠.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 제가 좀 몸이 많이 아팠어요. 한 3년 전부터
허리에 무리가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때 제가 이 머리도 자르려고 했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밥상에서 앉아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한 달을 그렇게 앓고 나니까 절망감이 오더라고요. 다시 이 술을 놓지 못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무서운 생각도 들고 근데 다시 또 일어나서 또 하게 되니까 또 그런 생각도 언제 그러냐는 듯 또 그렇게 됐고요. 아무튼 제가 술을 놓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청룡백호도라는 자수를 하면서 네.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그게 그 일반 병풍보다 좀 더 넓어요. 반폭 정도가 더 넓을 거예요. 그러면 길이 넓이 그러면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죠? 정확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죠? 그게 지금 수 길이만 그 넓이가 60인데 네. 원래 그 이제 수틀에 또 붙여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네. 한 8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몸을 아주 비비 꼰다고 그러죠. 이쪽으로 했다가 저쪽으로 했다가 팔이 네. 키가 작으니까 네. 이 팔 길이도 길어야 되고 네. 넓은 면을 메울 때 가장 힘들었는데 진짜. 그때 네. 좀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는 제가 겁이 없었어요. 네. 이런 작품 나도 할 수 있겠지 하고 했는데 지금 하고 나면 무슨 배짱으로 이 작품을 그때 그렇게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작품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네. 너무 넓어서 네. 산이나 뭐 호랑이나 뭐 이런 걸 메울 때 그럴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언제 만드신 작품이세요? 지금 그 작품 완성된 지가 제가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3년 걸렸으니까 2004년도에 제가 완성이 됐어요. 네. 한 해는 좀 아파가지고 못했고 네. 2004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그 작품이 안 들어가고 시집 가는 날이 들어갔네요. 규격 제한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규격 있었어요. 제한이. 네. 네, 그건 너무 커서 대전에도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셨구나. 네.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사실 집에서 본다면 잘 모를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셔서 장애를 입게 되셨는지. 제가 3살 때 네. 굉장히 열이 많이 났었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소아마비나 청각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열에 의해서 네. 많이 되잖아요. 근데 네. 그때 열이 나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다리를 못 써서 병원에 가보니까 네. 소아마비라는 진단이 내렸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하체. 네. 하체도 그렇고 이제 네. 오랜 세월 동안 자수를 또 하다 보니까 네. 척추 측만증이 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의사나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말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수를 뭐 사랑하시기는 하지만 몇 시간씩 그렇게 하루에 8시간씩, 9시간씩 이렇게 너무 무리를 주는 작업을 하시면은 친척분들이나 가족분들은 말리셨을 것 같은데 힘들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제가 아프지를 않았으니까 병원도 안 갔었어요. 근데 3년 전에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근육에 무리도 오고 네. 척추 측만증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줄여서 네. 일을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파도 어느 기아가 견딜 수 있는 한은 하는 거예요. 네. 좀 제가 좀 너무 그저께도 제가 일을 하다가 네. 어제 하루 종일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자수를 잡게 되면 끝내야 되는 제가 분량이 있어요. 항상 오늘은 여기까지 꽃을 2개 하루 이게 몇 시간이 됐든 간에 제가 그걸 좀 끝내야 되는 그거 끝나야만이 제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라서 저한테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아이도 있고 몸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한 6시간만 해야지. 그런데 또 그걸 막상 잡으면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병이에요, 제가 지금. 그래서 아이한테도 진짜 엄마가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파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조금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송이 중 1송이만 매일 그거는 양이 안 되고 안 될 것 1송이 같아요. 반만 1송이 반 줄이려고요.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이 그래도 제일 먼저니까요. 네. 그렇죠?
네. Well, we had a chance to see Lee Jung-hee's creations at the 2013 Craft Trend Fair. Let's take a look. Tradition and future trends come together at the Crafts Trend Fair. The winner's booth contains the very best representatives of traditional craftsmanship and fresh new trends. 해외 박람회라든가 국내 박람회를 통해서 이 공예를 하시는 분들의 판로 개척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이 전시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Lee Jung-hee, a traditional embroiderer, is one of the winners. You can see her lotus design here. 연잎으로 물을 들인 건데요. 제가 자수를 포인트로 하고 술을 놓고 또 자수가 튀어날 수 있게 술을 가운데 놓고 야외에 나가서 차를 마실 수 있는 다포하고 보자기 형태를 만들어서 가방을 만든 다포 보자기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접목해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Lee is always looking for ways to make traditional Korean embroidery better known. She looks for inspiration from among other works. 여러 곳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지체 장애나 지적 장애나 또 비장애인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수법을 제가 개발을 다시 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동참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Lee Jung-hee has carried on the tradition of Korean embroidery for 30 years. We look to her to see how Korean embroidery will develop in the future. 선생님께서 3살 때 이제 소아마비를 걸리시고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으셨고 자수를 처음 들게 되신 게 17살 때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고 어떠한 계기로 해서 자수를 또 처음 들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딱히 다른 사람들 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공부를 하는 것도 제한이 돼 있었고 시골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뜨개질하고 헝겊조가리 갖고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걸 언니가 본 거예요. 외사촌 언니가. 그 외사촌 언니가 자수하시는 선생님을 어떻게 알았나 봐요. 그래서 너 한번 제가 할머니가 처음에 바느질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또 어머니도 바느질을 조금씩 하셨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손재주가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자수를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너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언니 그럼 나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랬어요. 근데 갔는데 자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그 자수도 정말 이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붙이게 돼서 그걸 하게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어려웠는데 네.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손에 익숙해지고 네. 또 제가 그걸 너무 또 좋아하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면 17살 때면 약간 사춘기 조금 벗어나려고 할 때인가요? 그래도 아직도 약간 왔다 갔다 하기도 할 거고 또 힘든 일에 부딪히면은 막 포기하기도 쉽고 그런 감정 기복이 심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드셨어요? 포기하려고 했다가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꾸 장애 얘기가 나오는데 비장애인이 뭘 그만뒀을 때는 그냥 그만뒀으니까 힘드니까 그만뒀다고 생각하는데 네. 장애인이 그러면 에휴 장애를 가졌는데 그러면 그렇지 이런 그런 이야기가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내가 끝을 봐야지. 내가 또 여기서 그만두면 분명히 그 소리를 들을 건데 그때마다 그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걸 꼭 내가 이걸 잘해서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손재주도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 자수 선생님도 그렇고 칭찬을 처음부터 좀 듣지 않으셨나요 혹시? 조금은 들었어요. 잘한다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으셨고 네. 그런 오기도 있으셨고. 네. 그래서 사실 그 선생님 작품 보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거, 그 기술도 있지만 그 성격이 왠지 얼마나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이야지 이런 작품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8시간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요. 실제 선생님 성격이 그런 게 좀 있나요? 어떠세요? 작품에 대해서만 그래요. 사실은. 실생활에서는 안 그래요. 실생활에서는 안 그래요. 아주 유연하고 네. 그러세요? 네. 가족분들한테 뭐 여쭤봐야 되는데 그렇죠? 물어보세요. 그 보통 성격이 다 그대로 가던데 작품 할 때나 실제 성격이랑. 근데 그 어떻게 작품하고 실제 성격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피곤하죠. 근데 선생님 뭐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네. 말씀하신 뭐 시집가는 길도 그렇고 그 너무나도 훌륭한 작품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자수를 생각하면 저희가 전통 용품을 사실 많이 생각하죠. 병풍, 뭐 네. 족두리. 근데 요즘은 좀 색다르게 현대식으로 네. 해석하는 작품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것을 만드시고 계시나요?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다 하시는데요. 네. 저는 그 자수 넥타이를 제가 특허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남자분들의 용품에는 사실 네. 자수가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분들의 그 와이셔츠하고 넥타이하고 제가 그 수를 놔봤어요. 네. 근데 이제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빨아야 되잖아요. 네. 그 드라이 맨날 맡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십자수 실 아시죠? 네. 면실. 그걸 가지고 수를 한번 해봤어요. 와이셔츠 깃에다가 또 소매에다가. 근데 그게 의외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네. 근데 저가 봐도 그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실생활에서 쓸 수 있고 또 이제 여자들은 브로치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뭐 자수 지갑, 목걸이 이런 거에다가 명함 케이스 같은 거 그런 거에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전통하면 그냥 우리나라 그 요즘 현대인들은 고리타분하게 무슨 전통이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켜서 네.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괜찮아요. 쉽게 좀 네, 이렇게 접근할 다가갈 수 수 있고 네. 또 상품성도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관광기념품 공모전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우리가 그 관광을 와서 그 외국인이나 우리 국내의 사람들이 나와서 손쉽게 들고 갈 수 있는 것들 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액자를 크게 만들어 놓고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네. 조그마한 그 수첩 같은 거 또 그 반지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그런데요. 네. 이런 것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전통 자수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괜찮네 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기 서울에 제가 저번에 코엑스에서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옥 마을, 북촌 마을 그쪽에서 네. 그런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 외국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오는데 뭐 골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납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너무 바빠서 지금도 거기를 못 가고 있습니다. 좀 시간 관리가 정말 제일 힘들겠네요. 바쁘시고 일은 더 많아지시는데. 근데 사실 그 가리키는 것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다 못 하시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배우시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요즘 공예품에 관심이 많지 않나요? 네, 많은데 제가 지금 거의 시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어디에 계시죠? 전라북도 정읍시인데요. 네. 소도시잖아요. 네. 여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정말 잘 돼 있어요. 네. 또 그런 강의를 하는 선생님도 몇 안 되시고 하니까 인기가 많은데 저희 그쪽에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더 치중을 하지 이 문화적인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한국문화 한국 미술인협회라는 저희 단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문광부에서 사업을 따서 저희한테 그 지원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강의료하고 재료비하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장애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네. 장애인보다 그 일반인 그 비장애인 분들도 가르쳐도 된다라는 게 있어서 비장애인 분들과 더 많이 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해서 끝났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그걸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어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정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제 공방에서 가르치는데 이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뭐 이런 컵받침이라든가 또 그 다포, 요즘에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포라든가 또 그 쿠션, 커튼 같은데 조그맣게 술을 놔서 이렇게 걸어놓고 하면 멋있잖아요. 가리개등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만드는데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에게 뜨개질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집중력도 키워준다고 해서 많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할 때 그 생각이나 정서적인 그런 것도 좀 좋은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일단 자세를 잡게 되면 시간이 금방 가요. 8시간이 금방 가요? 네.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나 싶게 이제 자기가 그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빨리 완성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다 간다고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잡생각이 없고 그거에만 열중하게 되고 또 내가 이거 만들어야 된다는 그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 가는 거에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잡념이 없으니까. 근데 오래 걸리잖아요.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근데 그것도 잘 하시나 봐요, 요즘 분들. 빨리 완성하기를 원할 것 같은데. 근데 오래 걸리는 수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통 기법으로 해서 그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응용해 가지고 많이 수를 놓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것만 한 포인트만 딱 해서 들고 다닐 수 있고 또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든가 브로치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 공예품도 전통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현대인에게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그런 더 쉬운 방법도 있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품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빨리 접근성도 있고 그냥 전통만 하게 되면 무료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만들어서 자기가 소장하고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Well, traditional embroidery is more than just a technique. It is an art, and it has hidden meanings as well. So let's discover more as we see Lee Jung-hee at work. Yedaum is a traditional embroidery workshop that opened in 2003. Lee Jung-hee has overcome physical and environmental difficulties to carry on the tradition of Korean embroidery. She has worked with love and dedication for 30 years. Every day, she channels her spirit into her work. 결혼할 때 홀레복이라고 화롯이라는 옷이에요. 어떤 분이 그 자기 며느님한테 해주고 싶다고 이걸 저한테 지금 주문이 들어온 작품이거든요. 연꽃은 고귀하고 또 목단은 잘 살라는 의미고 지금 제가 몸이 안 아팠을 때는 하루에 막 14시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보통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It takes an immense amount of focus and patience to sit for hours and embroider. 이제 나누는 거예요. For E, it's possible because she has the support of her mother.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어머니의 힘이 가장 컸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전동기 휠체어도 없어서 엄마가 휠체어 태워서 업어서 버스 같은 거 타려면 저 혼자 못하니까 엄마가 업어주셔가지고 이제 가시는 건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길이라든가 이런 거는 엄마한테 알려줘요. 엄마 이쪽으로 가면 된다 그러고 그랬었어요. 가족의 힘이 가장 컸죠. 네가 이렇게 했지? E gains strength from her family, which includes her 5-year-old son. 너무 잘하네. 땡기세요. 우리 용주가 자수에 조금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 손수건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 옆에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선을 제가 가르쳐주면 곧잘 하더라고요. 제가 알지 못했던 걸 우리 아들한테 지금 제가 배우고 있어요. 재밌어? 얼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우와. Lee Jung-hee has devoted her whole life to traditional embroidery. But now she has another cause, to teach students who, like her, struggle with disabilities. Students who are captivated by E's work come to believe that disabilities can open up new possibilities. 3년 전에 장애미술대전에서 선생님 작품을 봤어요. 자수를 배워야 되겠다 했는데 장애인이니까 아무래도 누구보다도 마음을 이해해줄 거다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쉽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고요. 그냥 좀 힘들다 그럴 때는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
그때 가장 힘들었고요. 또 보람됐던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해서 공모전 같은 데 이렇게 출품을 했잖아요. 큰 상이 됐든 작은 상이 됐든 그때 자기 작품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상을 받았을 때 가장 보람이 되겠죠. E is not defined by her disability. She achieved her dreams by creating art. We applaud her passion and perseverance. 예다움 작업장을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생겼고 지금 제자를 양성하는 곳인가요? 네, 제 작업 공간도 되고 제 공방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거는 2003년도에 제가 설립을 했는데 좀 하다가 안 좋은 일도 있었어요. 건물을 짓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발판 삼아서 예다움이라는 전통 자수 네.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이 되고 네. 또 10년이 넘었으니까 거기를 이제 문의하는 분들도 있고 자수를 지금 제주도에서 또 배우러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일본에서도 지금 이번에 제가 전시 갔다 오면서 거기 분들도 3분이 지금 오시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전통 자수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론 계승을 해야 되겠지만 외국인들한테도 우리 거를 좀 알리는데 좀 힘을 써보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외에도 다른 분들께서 같이 좀 도와주고 계시나요? 이런 자수의 전통이나 이런 비법을 좀 전수하는데. 물론 그 전에 같이 배우던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 전통 자수가 너무 어렵잖아요. 또 전통을 해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서 네. 이 전통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시다가 중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일거리가 있으면 오셔서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생활용품 이런 백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상업성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어려움이 있나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네. 판매가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쪽 지역이 이런 대도시처럼 문화 쪽에 활성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또 이렇게 장애가 있다 보니까 네. 활동을 하고 다니면서 매장이나 이런 데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또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네. 못하고 있고 배우시는 분들도 자기 혼자서 그걸 다 주관해서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들의 또 생활에 제가 넉넉하게 월급을 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활성화가 돼서 외국에도 이렇게 판매처가 있게 되고 무역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네.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네. 그 단계까지는 제가 할 수가 없고 저는 그냥 전통 공예를 이어가는 사람이지 판매를 위주로 홍보를 하고 다니고 네. 그걸 팔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단지 제가 혼자 좋아서 이거를 하는 것뿐이지 팔로츠를 개척하고 그러기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도움을 주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시청자들, 외국 시청자들께서도 작품들을 보면은 이런 작품을 어떻게 구입하나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리랑 TV에 문의를 하시면 되나요? 웹사이트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그거는 없고요. 네. 여기 아리랑 TV에 문의를 하시면 네. 저는 주문 제작을 합니다. 소품은 그냥 조금씩 파는데 네. 큰 작품은 제가 주문 받아서 제가 또 만약에 외국인 분들께서 제 작품을 소장하시는데 남을 시켜서 하기는 힘드니까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또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네. 시간이 좀 걸려야 됩니다. 저한테 주문을 하시면.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할머니하고 어머님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반을 계속 이제 내려온 그런 내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의 내력이 있었던 건데 지금 아드님도 사실 바늘을 조금 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네. 아드님 몇 살이시죠? 5살입니다. 5살인데. 만으로는 4살이고. 만으로 4살인데 자수를 좀 해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엄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술을 놓으면
도안을 뜨고 그 위에 이제 술을 놓게 되면 선이라는 걸 이렇게 그려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그 선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하면서 엄마 나도 이거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네.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막 손에 이렇게 막 피 이렇게 막 그러지 안 않아요. 찔려요? 걔는 그 찔리는 게 없더라고요. 타고났나 보네요. 그리고 그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걸 아기가 발견한 거예요. 숫줄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네.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저도 그랬으니까 그냥 밑에서 이렇게 찌르면 한 번에 찔러지지가 않아요. 그 그림에 맞춰서. 네. 근데 우리 아이는 이거를 그 밑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딱 이렇게 해서 이게 그림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 그림에다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손 감각으로 이렇게 맞춰서. 네. 아, 나도 못했던 걸 네가 하냐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30년 동안 하셨는데 그 그거 수법을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제자들도 있고 다른 네. 선생님들도 다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 저도 못 봤거든요. 우리가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다른 분들한테 이제 전수하면 되시겠네요. 네, 우리 아드님이 그러려고요. 네. 가르쳐준 거라고. 그럼 아드님이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그러면은 자기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나 보죠? 계속 아니면 약간 예술적인 감각이 타고났나 보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네. 하면 꼭 그래요. 옆에 와서 엄마 나도 일할래. 엄마 나도 일할래. 그래서 길게는 10분이고 아니면 5분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할래. 만 4살에 10분이면 정말 긴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그저께도 하는데 옆에 와서 자기도 한다고. 그렇게. 작품이 있나요? 아드님이 만든 작품도 있겠네요. 작품은 없는데 그냥 네. 선을 따라서 해놓은 게 있어요 집에. 네. 제가 하면 그 옆에다가 하는 거예요. 네. 같이. 그래서 어쩔 때는 그래요. 네가 취미생활로 옛날에는 남자분들이 자수를 했대요. 네. 그 실을 그래요? 꼬는 힘도 강하고 그래서 안주에는 옛날에 그 안주에 안주자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다 남자분들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병풍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아들도 취미생활을 한번 해보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외네요. 남자분들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왜 그거는 여자들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아까 힘 때문에 힘은 있지만 정교함이나 섬세함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잘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남자들이 제가 옛날 술을 봤는데 네. 정말 잘했더라고요. 정말 잘했어요. 여자들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제자분 중에서는 아드님 말고는 다 여자분, 다 여자죠. 남자는 없어요. 네. 동생이 한다고 하는데 네. 모르죠. 남동생? 네. 그러면은 사실 아까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시라고 네.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작품을 하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낙관을 안 하신 작품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네. 실제로 얼마나 그런 작품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낙관을 찍는 게 다른 분들은 다 낙관을 찍으라고 하는데 저는 잘 안 해요. 정말 제가 정말 마음에 들면 이거는 찍어도 되겠다 하는 무슨 꼭 잘 놓아서 그런 게 아니고 공모전이라든가 아니면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직접 실기로 네. 하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수도 그렇게 좋게 놓아지는 것도 아니고 색상이나 그런 면에서만 좀 괜찮을까 아니면 기능 면에서는 떨어지거든요. 그런 작품에도 제가 낙관을 찍습니다. 그거는 그 단시간 내에 제가 생각을 해서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게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네. 그 시간대를 주거든요. 한 6시간이면 6시간 안에 그 그림에 대한 모든 걸 완성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수 쪽에는 좀 제가 낙관을 찍었고요. 또 정말 괜찮다 하는 작품 몇 가지만 찍었습니다. 그럼 몇 가지가 되시나요? 네. 지금 10개도 안 되시나요? 혹시? 10개 정도는 될 거예요. 30년 자수하셨는데 10개 정도밖에 네. 안 되신 거세요. 근데 사실 낙관이 어떻게 보면은 누가 했다라는 것도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한번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대신 누가 선생님의 작품을 가지고 입상한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제가 한번 인터뷰인가 어디서 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적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그 이후로는 계속 낙관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니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제가 그분한테 감사드려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선생님만 공모전을 하는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선생님만. 네. 근데 그분이 제 거를 저한테 사서 공모전에 낸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사셔서 고객이 사서. 그래서 그분이 자수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걸 내서 이렇게 자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자수를 사가지고 내네.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더 진짜 열심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한테 감사를 느끼는 거죠. 그분하고 저하고의 그 트러블도 있었는데 네.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언제적 일이었나요? 96년, 7년, 8년 계속 그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자수를 좀 많이 주문을 해서 사가셨던 분이에요. 정말 좀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으셨던 인생인 것 같은데 지금 30년 동안 하시면서 낙관하신 작품은 한 10작품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큰 대통령 표창을 받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작품을 꼭 하고 싶다 그런 포부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어떤? 정말 제가 좀 더 연말을 해서 탱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마지막 제가 작품을 하고 싶은 작품 중에 그 대작을 한번 남기고 싶은데 탱화를 한번 하고 자수를 그만두더라도 그 탱화만큼 꼭 하고서. 특별히 탱화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 자수를 하면서 옛날에 그 불교 자수를 좀 책자를 본 게 있어요. 옛날 유물집이나.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불교 자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꼭 그 작품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종교는 없는데 왠지 그 불교 쪽에 절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마음이 편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불교 작품이 항상 그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탱화 작품을 한번 꼭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그래서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크기나 뭐 이렇게 굉장히 벽화예요. 벽화. 네. 크기가 엄청 크죠. 그러면 청룡백호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10년 정도도 걸릴 수 그 정도 있는 잡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부터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드님께서도 계속해서 자수를 잘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서 또 먼 길에서 오셔서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that was embroiderer Lee Chong-hee. You can watch a repeat of our program on our website, arirangtv.com. Thanks so much for joining us. Join us again next time. Bye-bye.